뉴욕 한인회가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미주 한인 사회의 역사와 미국 사회에 대한 기여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뉴저지주 모리스타운에서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의 급습으로 고등학생을 포함해 최대 10명이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일부터 피난처 도시거나 피난처 도시를 가진 주의 연방정부 지원금을 일제히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귀화 이민자들의 시민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욕 한인회가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미주 한인 사회의 역사와 미국 사회에 대한 기여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인회는 13일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서 100여 명의 1.5세 및 2세 차세대 한인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미주 한인의 날의 상징성과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참석한 한인들은 한인 이민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미주 한인 사회가 미국 사회 속에서 이뤄온 다양한 성과와 기여를 공유했습니다. 이명석 회장은 뉴욕 한인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집행부와 한인들을 중심으로 미주 한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갖게 됐다며 이날 행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2세, 3세 많은 우리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이렇게 왔을 때 뭔가 정말 에너지가 넘치고 이들이 이제 우리 한인 사회의 기둥이 될 거라는 그러한 면에서 한인 회장으로서 저는 앞으로 이 중간 역할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유일한 1.5세 뉴욕 한인 회장을 지냈던 찰스 윤 전 회장은 뉴욕 한인회가 무거운 책임과 동시에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며 앞으로 차세대 한인들이 한인회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는 내달 27일 뉴욕 한인의 밤 갈라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뉴저지주 모리스타운에서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의 급습으로 고등학생을 포함해 최대 10명이 체포됐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10시 15분 뉴저지주 모리스타운의 히스패닉 커뮤니티 중심부인 스피드웰 애비뉴 소재 세탁소에서 아이스의 기습 단속이 벌어져 여러 명이 구금됐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단순히 빨래를 하던 남성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연행됐으며 특히 한 6세 소녀의 아버지가 연행되는 과정에서 아이가 거리에 홀로 남겨져 주변 어른들이 개입하기 전까지 방치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속구역 인근의 성 마가렛 스코틀랜드 교회 신부들은 신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으며 적법한 절차를 밟은 주민들조차 부당한 처우를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건이 나치 독일을 연상시킬 만큼 잔인했다고 비판하며 팀 도어티 모리스타운 시장 또한 성명을 통해 이민자들이 세운 공동체의 다양성을 강조하며 주민들이 품위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끝까지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부터 피난처 도시거나 피난처 도시를 가진 주의 연방정부 지원금을 일제히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미국 시민을 희생시키면서 범죄자를 보호하는 곳에는 단 한 푼의 세금도 쓸 수 없다며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원금으로 인해 사기, 범죄 등의 문제들을 야기한다며 불법 이민자 보호 도시를 지원하는 어떤 곳에도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 축소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주정부가 관리하는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와 같은 특정 프로그램들이 면제 대상에 포함될지는 불분명합니다. 피난처 도시인 뉴욕시를 이끄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SNS를 통해 뉴욕시의 가치와 법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연방정부가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더라도 뉴욕시는 시민들을 항상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자금 지원이 중단될 경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뉴욕시에는 정기적으로 많은 위협이 가해지고 있지만 뉴욕시가 그러한 위협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에 대해 확신한다고 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귀화 이민자들의 시민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조금 횡령 사기 사건을 거론하며 소말리아든 어디 출신이든 귀화 이민자 중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시민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미네소타주에선 코로나 팬데믹 시기부터 노숙자 자폐아 등을 대상으로 한 급식 보조금 등을 횡령한 사건이 적발됐는데 기소된 사람들이 대부분 소말리아계 이민자였습니다. 이들은 아이들이 다닌 흔적이 없는 유령 보육원을 이용해 400만 달러의 지원금을 가로챘으며 그 돈을 고급 승용차 구입 등에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당신이 미국인들을 털어먹으려고 미국에 왔다면 우리는 당신을 감옥에 집어넣고 당신이 왔던 곳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연방수사국을 비롯해 법무부, 국토안보부, 보건복지부 등 9개 기관의 인력을 미네소타에 투입했습니다. 법무부는 사기 범죄 대응을 위한 법률 타격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14일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총기 범죄 등 형사사건을 포함한 3건의 판결만 공개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판결 일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대법관들이 회의를 여는 20일 또는 21일에 추가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를 심리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각국의 고율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해당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뉴저지에 본사를 둔 암브리올라 컴퍼니에서 생산된 여러 치즈 제품들을 리콜했습니다. FDA는 지난 6일 해당 치즈 제품들을 1등급 리콜 분류로 지정했으며 이는 해당 제품이 심각한 건강상의 부작용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합리적인 확률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암브리올라 컴퍼니는 정기검사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의 존재가 확인된 후 지난 11월 말 처음 리콜을 실시했으며 해당 바이러스는 어린아이, 노약자, 그리고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은 감염 시 발열, 근육통, 메스꺼움 등 감기나 식중독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심할 경우 뇌수막염이나 폐혈증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감염 후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최대 10주에 달하는 긴 잠복기를 가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65세 이상의 고령자, 면역 저하자, 임산부에게 더욱 치명적입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여 전액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신년연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맞서고 뉴욕 주민들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13일 신년연설에서 연방정부의 공격적인 이민 단속으로 전국 지역사회가 헌법적 권리를 짓밟히고 있다며 뉴욕 주민들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할 경우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도록 하고 주정부 차원에서 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이 학교나 병원, 종교시설과 같은 민감한 장소에 들어오려면 영장을 제시하도록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주정부 차원의 법안 마련을 예고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주정부 자금 지원 축소, 각종 경제정책이 중산층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할 방침도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보육비 절감과 보험사 수익성 점검으로 보험비 폭등 방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17억 달러를 추가 투입해 2028에서 2029학년도까지 뉴욕주 내 모든 4세 아동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뉴욕시 무상 보육 프로그램에도 협조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뉴욕을 위한 치안 및 교통 정책도 지속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3D 프린터를 이용한 불법 총기류 단속 강화와 전철 플랫폼 경찰 배치, 전철 내 정신질환자 대응팀 확대를 통해 치안을 강화하는 한편 연방정부의 예산 압박 속에서도 맨해튼 이에비뉴 전철 연장과 자메이카역 재개발 등 주요 교통 프로젝트를 멈추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얼 아이디 없이 공항을 찾는 이용객은 보안 검색 시 $45를 내야 하는 정책이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공지를 통해 오는 2월 1일부터 국내에서 항공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리얼아이디 등 연방정부가 인증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공항 이용객은 $45의 수수료를 낸 뒤 보안 검색대에서 별도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SA에 따르면 연방정부 인증 신분증에는 리얼아이디, 여권, 여권카드, 국토안보부 여행자 카드, 영주권 카드, 국경 출입 카드, 노동 허가증 등이 포함됩니다. 리얼아이디 등 연방정부 인증 신분증 소지자는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일반 탑승 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방정부 인증 신분증이 없을 경우 $45의 수수료를 내고 약 30분가량 소요되는 별도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TSA 측은 $45 수수료를 낼 경우 별도 신원 확인의 인정 유효기간은 10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 인증 신분증이 없는 이용객은 웹사이트에 접속해 수수료를 사전에 납부하고 신원 확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순이민자 수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가 지난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5년 미국의 순이민자 수가 최소 마이너스 1만 명에서 많게는 마이너스 29만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구소는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2026년에도 순이민자 수가 마이너스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입국자 수가 급감한 데다 추방과 자발적 출국을 동반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크게 늘어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추방된 인원은 약 31만에서 31만 5천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한 60만여 명보다는 크게 적은 수치이며 2024년 약 28만 5천 명과 비교해도 큰 폭의 증가는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2025년에는 추방 절차 대부분이 연방세관국 경보국에 의해 미국 내부에서 시작됐고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이민세관 단속국 주도의 추방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고 연구소는 전했습니다. 연구소는 내년에는 추방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순이민 감소가 이민자 비중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예상치 못한 경기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밥과 국, 김치로 대표되는 한국인의 식습관이 암 발생과 사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국제학술지에 실린 한국 내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암의 약 6%, 암 사망의 약 5.7%가 식습관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과 식품영양학과 공동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와 한국 내 코호트 자료를 토대로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식습관이 암 발생과 사망에 기여하는 비중을 추정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전체 암 발생의 6.08%, 사망의 5.70%가 특정 시기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습관의 영향은 남성에서 더 컸습니다. 남성은 암 발생의 8.43%, 사망의 7.93%가 식습관과 연관된 반면 여성은 각각 3.45%, 2.08%에 그쳤습니다. 암 부담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은 김치와 절임 채소를 포함한 염장 채소였습니다. 연구팀은 염장 채소 섭취로 인한 암 발생 기여도를 2.12%, 사망 기여도를 1.78%로 추산했으며 특히 위암과의 연관성이 두드러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염장 채소 섭취는 점차 줄어들고 있어 2030년에는 관련 암 발생 기여도가 1%대 초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구팀은 덜 짜게 먹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며 가공육 소비 증가를 경계해야 암 발생과 사망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 금리 상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월가 금융권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의 제레미 바넘 최고 재무 책임자는 지난 13일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신용카드이자 상단 제한 방침의 시장과 소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모든 방안이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넘 CFO는 이자 상단 제한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이는 소비자들은 물론 경제에도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자 상단 제한은 행정부가 원하는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용카드 금리 상단 제한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계 및 사업자의 신용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신용카드 이자율 상단을 1년간 최대 10%로 제한하는 방안을 1월 20일부터 도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신용카드 이자율은 카드 사용 금액 중 미결제 잔액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지난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미국 신용카드 평균 금리는 20.97%로 집계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시에서 수십 년 만에 발생한 최대 규모의 간호사 파업이 사흘째를 맞았으나 병원 측과 노조는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지 못한 채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6%로 제시하며 미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이 지난해 세계 판매 실적이 전년 대비 0.5% 감소한 898만 3,900대라고 발표해 지난 11월까지 1,032만 대를 판매한 토요타가 6년 연속 세계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티그룹이 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번 주 약 1,000명의 직원을 해고하며 올해 말까지 전체 직원 수를 18만 명으로 줄이겠다고 계획했습니다. 보잉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유럽 경쟁사인 에어버스를 제치고 세계 1위 항공기 업체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연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으며 이는 지난해 11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문가들의 예상치와 부합한 수치입니다. BTS의 완전체 귀환과 함께 2026-2027 월드투어 전체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투어는 3월 20일 발매 예정인 정규 5집 활동과 함께 시작되며 전 세계 34개 지역에서 79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아이스의 민간인 총격 사망 사건을 두고 연방 법무부와 소속 검사들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며 연방 검사들이 집단 사직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소낙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1도, 최저 기온은 2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8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53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월 14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